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하반기의 첫 거래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코스피와 코스닥이 마치 시소 게임을 하는 듯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리고 또 한쪽이 내리면 한쪽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는데요. 오늘은 코스피가 내리고 코스닥이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오늘장에서 하방 압력이 가해졌습니다. 다만 오전 저점 대비해서 오후 들어서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수급적인 순환매 현상, 전력, 원전, 방산 이론 쪽으로 또 순환매 양상이 돌면서 오늘장에서 8,300선은 또 방어를 한 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2%대 하락에서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엔 시장 구조 개편안 발표, 또 출범 30주년이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또 일부 소부장 관련주들,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성장주들이 또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오늘장에서 1.44% 강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최근에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관련주들 강세, 특히나 가온전선 상한가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증권주들도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 저평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적인 그런 기대감, 여기다가 실적 전망에 대한 또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내에서 SK스퀘어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 넘는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6%, 4%, 그리고 삼성전기 0.73%, 현대차는 2% 넘게 하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1위부터 5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유상증자 소식에 또 급락세를 가져갔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에코프로 BM은 7%, 에코프로는 12% 넘게 하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HLB 또한 3.6% 약세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는 가온전선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연이은 빅테크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정규장 이후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상한가 유지한 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LS 에코에너지, HD 현대마린엔진, MNC 솔루션, 일진전기가 상승률 상위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봐야겠죠. 코스닥 내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상한가로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분 매각 소식으로 인해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탄력적인 흐름 가져갔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 1일 첫 거래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또 엇갈린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면에 코스닥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장에서도 상승 종목의 개수가 더 많았습니다. 과연 7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실적 시즌인 만큼 어떤 종목에 또 관심을 둬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드디어 이제 또 하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또 빠지고 예. 그 이외의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중소형주 쪽을 공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할 것 같고 계속해서 네. 순환매 양상이 탈지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전문가님한테 맞아요. 이런 해석을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거래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반기 시작하는 2026년도 7월 1일 또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뭐 우리가 이제 어제자로 상반기를 좀 잘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7월 1일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 후반기를 시작을 하는 요 첫 거래일 시장은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본격적으로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주중에 월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분위기가 확 달아오르진 않기는 하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를 통해서 한 주간이 마무리가 되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리가 드디어 목도를 하게 되면 본격적인 7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을 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7월 달에 시작이 되면서 오늘자에 대한 분위기만 놓고 보게 되면 그동안에 소외됐던 많은 코스닥 종목군들 그리고 소외됐던 섹터들의 리바운딩이 좀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뭐 나쁘게 해석할 건 없고요. 뭐 역시나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7월 달 한 달 전략 잘 째워서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 줄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앵커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삼전닉스의 하락이 곧 시장의 수급의 순환매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한데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이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 6월 달 한 달 동안에 대한 이야기, 상반기를 소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7월 달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씀드렸거든요. 뭐 지수에 대한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기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적 시즌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시장이 거의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아무래도 실적을 바라보고 확인하고자 하는 확인 심리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공격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더더군다나 삼전닉스 같은 경우는 6월 달 말까지 뭐 글로벌 투자자들, 뭐 기관 투자자들 리밸런싱에 의해서 수급적으로 좀 많이 눌렸던 시기였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7월 달로 넘어오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리밸런싱까지 지금 예고가 돼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과 하이닉스를 끌어올려야 되는 모멘텀들을 좀 새롭게 찾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분간 삼전닉스가 뭔가 가두리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옆으로 횡보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하고 하이닉스에서 빠져나왔던 수급들은 당연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새롭게 발생이 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이동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가장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전력 인프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어제는 효성중공업 말씀드렸고 29일 날은 또 LS일렉틱이라는 종목을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조선주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 오늘 시연이 됐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오늘 꽤 강했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를 갖다 붙이자라고 하게 되면 다 갖다 붙일 수 있기는 한데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상승에 대한 요인들은 조금은 순환매 관점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약간 좀 시장에 충격을 줬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뭐 여러 가지 시장에서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제 니켈, 인리 쪽에서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호재이기는 하지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에 가깝지 않나 뭐 이런 해석들도 있고 뭐 다양한 해석들이 지금 분분한 상황들인데 뭐 그냥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은 다소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군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도 전력 인프라와 동일한 모멘텀들, 동일한 논리들을 가지고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드디어
첫날 행사를 마무리를 했어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번 주 금요일 3일까지 3거래일 동안 진행이 되는 이런 행사인데 여기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승강제 얘기도 있고 뭐 상패 결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시장에서 과연 그 정책과 관련돼서 과연 어떠한 평가들을 좀 내릴지 아직은 좀 모호한 상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이 된 코스닥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도 그동안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오늘 하루에 이루어지는 특징적인 상황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코스피예요. 자, 코스피 지수 딱 보시게 되면 일봉으로 보면 뭐 괜찮아 보이는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 그동안의 코스피의 움직임들을 보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지금 5일선과 20에서에 대한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던 상태에서 오늘 약간은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에러가 나기 시작을 했죠.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입니다. 그죠? 그와 더불어서 기존의 코스피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하락세가 오늘 좀 두드러지게 좀 나오다 보니까 지수에 대한 상방 포인트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 보게 되면 마이너스 2.4%대의 하락세를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동안에 눌림이 없었던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눌림 이후에 시장은 또 빠르게 반등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들까지도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구간과 요 구간들을 우리가 100% 동일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 시즌의 특성상 이 가두리 장세, 요 박스권 장세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하루하루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보면 딱 두드러지게 드러나죠. 코스피가 쉬어가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은 오전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 속에서도 다소 이제 오후장 들어서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했지만 기존에 어떻습니까? 종가 자체를 상승으로 돌파를 시켜버리는 강한 상승세가 유지가 됨으로 인해서 종목별 장세에 대한 뚜렷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낙폭과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트레이딩 쪽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보면서 제가 한 5줄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특징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좀 드리지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장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장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한 오전장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들을 체크를 하면서 장중 내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장중 움직임들에 따라서 내일장, 뭐 내일 모레장, 뭐 일주일간의 움직임들 일주일이 모여서 또 한 달이 되는 그런 전략들을 계속 수립을 하시면서 매크로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들 우리 교육방에 계시는 분들과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시황이 좀 이렇게 좀 딥하게 좀 얘기해달라. 시황에 대한 전략들을 좀 얘기해달라라는 얘기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이 시간에 시황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앞에서 많이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가면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되게 짧게 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교육방, 교육 시간 뭐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0시 반이에요, 여러분들. 예,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밑에 QR코드 딱 찍으셔가지고 교육방 입장하시게 되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 건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삼전을 사야 되는지 SK 하이닉스를 사야 되는지 뭐 또는 반도체 소부장을 사야 되는지 또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뭐 바이오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낙폭이 과했었던 뭐 조선주를 사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실적이 도대체 뭐가 좋은 건지 외국인과 기관은 도대체 뭘 사는 거에 대한지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지 능동적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를 주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QR코드 통일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내일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삼전닉스 하락, 수급 구도 속 대응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다고 해서 샀는데, 지금 왜 밀리는 거야 도대체?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아니면은, 이거 어떻게 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 지금 시장은 삼전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어찌됐든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맞거든요. 올라갈 때도 방향성을 만들고 떨어질 때도 방향성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 우리 대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전 대응법에 대한 이야기를 내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 좋으나 싫으나 여러분들 7월이 왔습니다. 하반기의 시작이 딱 열렸어요.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가 하반기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7월 달 이 시장은 어찌됐든 실적이에요. 좋은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 좋은 실적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시장에서는 눈길을 끌 수밖에 없어요. 그죠? 뭐 나는 뭐 이건 안 보고 다른 것만 갈 거야 라고 하셔도 좋지만 어찌됐든 시장에서는 능동적이고 인기 있는 종목들, 섹터군들 안에서 늘 움직이셔야지만 수익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임팩트 있게 쌓아놓을 수 있다. 그래서 내일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실전 대응법, 그리고 실적 시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10시 반입니다. 교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라이브 방송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시장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에서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부족한 부분들 나도 한번 장중에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온라인 방송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앞서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응법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6월 달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참 소외됐고 이게 시장이 맞나 정말 비이성적으로 지수만 올랐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7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시장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앵커님이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바뀌죠. 네. 6월달 분위기하고 지금 또 7월 1일 달라요. 거래가 딱 시작되는 순간 잠깐만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못 샀나? 뭐 이런 생각 확 드시잖아요. 그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야 이게 이 종목이 막 5% 4%씩 장중에 막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군은 바닥에서 막 7, 8%씩 막 움직이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시장인지 이상하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을 늘 애청하고 라이브로 늘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방 들어와서 10시 반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시장 딱 볼 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뭐 충분히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여유 있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실전이에요. 실전입니다.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다양한 기본적인 소양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지만 사실은 시장에서는 뭐 몇 시간만 해도 시장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죠? 오전적인 뭐 코스피, 코스닥 막 빠지다가 갑자기 또 올라가고, 야 이제 또 올라가나? 코스닥 뭐 코스피는 빠지더라도 코스닥은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발생하면서 막 올라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정점 찍고 또 밀리고 이렇거든요 시장. 거의 뭐 동남아 날씨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스콜이 그냥 언제 어느 때 막 쏟아질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만큼 실전에 대한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차트의 정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차트의 정석 말은 차트인데 이 차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이전에 다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시장의 영향 요소들이 있죠. 일단은 매크로가 있을 거고요. 매크로 분석이 되게 되면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종목이잖아요. 근데 종목도 마찬가지로 그냥 기술적으로 이거 들어왔어요. 뭐 저거 들어왔어요. 뭐 여기가 저점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포인트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명분. 그걸 우리가 좋은 말로 뭐라고 하죠? 모멘텀. 이 모멘텀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내가 밀리더라도 갖고 있게 되고, 그죠? 뭐 이렇게 되는구나. 뭐 오늘은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소외받는구나.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실 수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대한 노하우들, 실전 매매를 통해서 내가 종목을 사야 되는 여러 가지 테크트리.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서 뭐 지금도 스타크래프트를 많이들 하고 있죠. 그죠? 거의 뭐 민속놀이잖아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도 여러분들 그냥 뭐 일꾼 뽑고 뭐 병사 뽑고 해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전략이 있잖아요. 그 전략을 여러분들이 수립하실 수 있게끔 차트 정석에 제가 다 넣어놨어요. 거기에는 딱 3가지만 있으시면 돼요. 실전 매매 원칙입니다. 근데 이 실전 매매 원칙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몇 가지? 3가지입니다. 되게 단순화시켰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주가 변곡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이 부분들만 공부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막연하게 듣게 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근데 심플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 차트의 정석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차트의 정석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함께 했던 그러한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효성중공업이에요.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 아마 오전장, 오후장 할 것 없이 시장에서 빼놓지 않고 분석했던 섹터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여러분들? 전력기기 섹터였어요. 놀랍죠, 여러분들? 잠깐만. 최영동 주무관가 이 시간에 나와서 6월 30일 날 어제 효성중공업을 떡하니 얘기를 했네. 신기하시죠? 더 신기하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29일입니다. LS 일렉트릭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6월 29일 날. 신기하죠? 어떻게 최영문 전문가는 LS 일렉트릭을 29일 날 이야기했고 오늘 올라갈 줄 알고 효성중공업을 얘기를 한 건가 나한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효성중공업하고 LS 일렉트릭하고 다른 게 뭐가 있죠? 없어요. 다 전력인프라에 속해 있는 종목입니다. 서로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왜 들고 나왔냐, 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이유들을 보셔야 돼요. 자, 29일과 30일을 시간을 되돌려 보세요. 지수는 다 반영됐어요. 시장은 이미 6월달 마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7월달에 내가 어떻게 할 건데 시장이 어떤 얘기를 할 건데에 대한 고민들을 하셨어야 돼요. 그럼 7월달이 딱 시작돼가지고 리밸런싱이 끝났지만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올릴까요? 시장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실적이 다음 주에 잠정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을 보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주가를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또 뭐죠, 여러분들? 뭐예요?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뭐예요? 시장의 수급, 시장의 돈이 투자할 거야 라는 회사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회사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순환매가 돌잖아요. 첫 번째로 돌았던 게 소부장, 그 다음에 전력,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가지고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 제가 전공 좀 보셔야 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희가 EPS, 유진테크, 테스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봤더니 LS 일렉트릭도 안 움직였고 효성도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 종목이 심지어 2달 동안 주가가 밀려 있었어요. 근데 더블 바텀 만들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9일 날 이미 대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였다가 여기서 거래량 실리기 시작해요. 간단하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단순하게 차트 보고 뭐 들어왔네 여기가 저점이네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딱 스토리가 딱 짜여지니까 왜 종목이 이런 식으로 땅 뛰어 올랐는지 이제 무릎을 치고 최영 종목가 앞뒤 맞는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구나 라는 것들을 딱 감을 잡으실 거예요. 그럼 LS 일렉트릭 29일날 제가 말씀드렸으면 어제죠. 말일날 6월 30일 마지막 날 효성중공업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전력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퉁 뛰는 모습들. 그럼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겠죠. 왜? 장중에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는 시장의 수급이 별다른 관심이 없으니까.
수급이 오히려 빠져나오니까.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잡았던 사람들은 여유 있게 끌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기를 돌파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 교육반에 계시는 분들은 고민하세요라고 제가 계속 숙제를 넣어드려요. 계속 던져드린다. 그러면서 실력이 당연히 쌓이시겠죠. 감 잡히시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6월 26일 날 말씀드렸던 테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딱 납득이 되시죠, 여러분들. 제가 전공종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납득이 되시죠. 그러면서 제가 순차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전공종 말씀드리고 29일 LS 일렉트릭 말씀드리고 어제까지 전력 인프라. 제가 이야기한 거에 대한 이 타임라인이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 그다음 6월 24일 날 제닉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어요. 제가 내일은 더 깜짝 놀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일 궁금하시죠? 자, 6월 24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화장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6월 30일 날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일 7월 1일 수출 데이터 발표 나옵니다. 수출 데이터 발표를 제가 6월 달 한 달 동안 여러분들 10일 날 한번 말씀드렸고 한 18일 날 19일 날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7월 1일 날 되게 되면 6월 달 한 달 동안 결산 수출 데이터가 나온다고요. 거기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반도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 6월 달 데이터를 보니까 바이오 쪽, 의약품 쪽도 수출이 꽤 늘어들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것도 화장품일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화장품 관련 섹터들 다 뛰어 올라갔죠. 우리 내일의 승부주 시간, 요 시간대에 제가 중간중간마다 여러분들 핵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 시장에 대한 이벤트만 기억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제가 여러분들과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종목들, 우리 교육방에서 이야기하는 종목들, 이 종목군들이 왜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지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순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종목을 피킹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테스 말씀드리고 나서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바로 원희가 IPS입니다. 원희가 IPS를 제가 요 구간서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죠. 딱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6월 24일 원희가 IPS, 26일 날 테스. 자, 잠깐만. 전공정 이미 우리는 딱 담가놨으니까 다음에는 전력 인프라 봐야 되겠네요. 29일 날 LS 일렉트릭. 어제 효성중공업. 이러니까 스토리가 완벽하게 딱 기승전결이 딱 끝나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식 공부해 놓으시면은요, 여러분들 어떤 시장이 와도 여러분들은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꿔가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간단합니다. 한 종목만 더 볼까요? HPSP. 이 종목 6월 2일 날 어떻습니까? 저점 잡기 시작을 하고 소부장 섹터에 대한 대부분의 소부장 섹터들이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때 여러분들에게 바닥권에서 말씀드리면서 100%가 넘는 단기 상승률을 보여줬어요. 100%대까지 올라가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5일 걸렸어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한 차례 여러분들에게 더 말씀드렸습니다. 6월 8일 날. 이게 다 여러분들 기준 매매예요. 차트 정석에 나오는 그 요령이라고 그냥 제가 표현할게요. 네. 공식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자꾸 공식을 찾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은 요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대응에 대한 영역에 가까운 시장이 오히려 더 많아요. 그리고 대응이 되시는 분들이 그 요령 안에서 나만의 기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정석에 나와 있는 기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납득 가능한 이야기들을 쭉 해드리는 거예요. 달바글로버도 여러분들 6월 달에 말씀드렸잖아요. 18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일은 이 달바글로벌의 후속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해드릴 거예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내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장에서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셨다라고 하게 되면 또 그게 방송이 끝나면 또 까먹으세요. 까먹지 마시라고 제가 차트의 정석을 밑에 QR코드를 통해서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차트의 정석을 받으실 수 있는 안내가 나가요, 여러분들. 그 안내대로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QR코드 딱 찍으셔가지고 교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앞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많이 기준 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종목군들 있죠. 그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는 최종적인 매매 포인트예요. 매매 포인트. 어떤 조건에 들어와서 이 종목이 눈에 띄고 이 종목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 또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지으실 수 있게끔 제가 수식을 좀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차트의 정석에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교육방 입장하셔서 차트의 정석 받으셔가지고요. 안내대로만 신청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나 신청해요 라고만 안내대로 보내주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엑기스만 모으는 자료예요. 그리고 종목을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활용을 엄청나게 다각도로 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기준을 세워드렸습니다. 사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요령, 대응에 또 여력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요령들, 대응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그 기준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 우리 전문가님께서 전력 인프라 강조하셨잖아요. 어제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그거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런 종목을 잡았지? 이 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입니다. 이 기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이렇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요령이 담겨 있는 이 전자책, 차트의 정석,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중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한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하락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떤 좋은 종목들을 또 공략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시청 가능한 영어로 된 주소 남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 스캔하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가 이제는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법을 또 7월 달에는 사용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단은 차트 정석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잡는 요령들 그리고 스텝을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차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9일 날 말씀을 드렸던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LS 일렉트릭을 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나는 밴드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밴드가 먼저 보이실 거고요. 조금 더 이 LS 일렉트릭의 큰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이 급등하는 시점에 이 시작점이 먼저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놓고 보셔야 되거든요. 뭐 앞절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차트 분석보다는 시장 분석에 가까운 종목이에요. 왜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메가 쪽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날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고 이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그 이후서부터는 뭐죠?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러니까 외적으로 밸류체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그 시기가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LS 일렉트릭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전공정도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자,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요 종목이 여기입니다. 더블 저점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 더블 저점이 만들어지는 요 시기에 스토캐스틱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항상 이 밴드 안에 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과매도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올라가든 관심 없는 상태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게 들어와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무시를 했던 거죠, 사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왜? 여기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런데 봤더니 스토캐스틱 마찬가지로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여기를 돌파를 시켜버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 고점을 어떻게 돌파를 시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29일 날 말씀드렸던 LS 일렉트릭이 오늘까지 딱 3거래일째거든요. 이 큰 종목이 2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종목을 보는 게 아니고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딱 아구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기어가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 스토리텔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 시총이 큰 종목들 가지고도 여러분들 딱 3일 만에 22%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들? LS 일렉트로 끝나는 게 아니죠. 후발주를 내가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30일 날 효성중공업을 후발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테스입니다. 이 종목 똑같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요거는 포인트 하나 말씀드릴게요. 횡보죠, 여러분들. 5일선, 21선에 이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연치 않게 스토캐스틱도 마찬가지로 과매수 영역에서 데드 크로스가 납니다. 그런데 주가는 빠지지 않고 횡보가 돼요. 쭉쭉쭉쭉쭉. 근데 제가 여기서 테스, 원익, 유진테크 말씀드릴 때 전공 중에도 꼭 보셔야 됩니다.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올해 하반기에 공장 증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메가가 붙었네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반영이 돼요. 네. 과일이 익으면 툭 땅으로 떨어지시 똑같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과일 익는 속도를 어떻게 볼 거냐 인 거잖아요. 밑에 스토캐스틱 보세요. 여기 저점 발생됐죠. 여기 저점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격이 다 맞닿아 있는 요 자리에서 스토캐스틱을 딱 봤더니 어때요? 저점 대비해서 올라와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요렇게 되죠. 주가는 횡보인데 스토캐스틱은 미리 선제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기술적 지표가 선제적으로 이 종목 갈 거예요 라는 시그널을 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삼각 수렴형이 되는 요 패턴에서 스토캐스틱의 이러한 패턴은 거의 100%라고 하면 안 되겠죠? 예. 거의 높은 확률로 이런 패턴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쭉 한번 돌려볼게요. 어떤 거를 볼까요? 예지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을 볼게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거든요. 자, 동진세미캠. 요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요것도 똑같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스토캐스틱이 여기서 저점 높아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출발하기 이전에 횡보되는 구간들 나오죠. 근데 5일선하고 21선하고 이격이 쭉 좁혀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드라이브가 걸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밑에 스토캐스틱을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저점하고 이렇게 우상향으로 나와버리죠. 이런 것들이 실전 매매에서 패턴이 여러분들 패턴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하시게 되면 확률 높은 패턴 요거 하나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매집하기도 편해요. 왜? 주가 요 정도 가두리 치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네?
도대체 뭐가 있는 거지?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요. 왜? 이 종목을 분석해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아집니다. 분석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죠, 여러분들?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 패턴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실전에서 엄청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도 볼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려야 될 패턴들이 너무 많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시간에 못 하잖아요. 아쉽죠? 아쉬워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떤 거 갖고 계시면서 뭐 기뻐하실지 아니면 슬퍼하실지. 기쁨은 뭐죠, 여러분들?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뭐죠, 여러분들? 종목 물린 건 나누면은 손실이 반토막이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10시 30분이요. 밑에 QR코드 나가죠, 여러분들?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내일은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삼전 닉스 올라간다며 지금 왜 빠지는 거야? 궁금하시는 분들 실전 대응법 얘기해 드릴 거고요. 이번 주, 이번 달 실적 시즌에 본격적으로 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섹터 안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밑에 QR코드 확인하셔서 우리 교육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고요. 많은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할 테니까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종목을 선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텍스트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차트의 정석이란 전자책 선물처럼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선물처럼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영어로 된 주소 또 10초 안에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7월 달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시장의 기준을 잡아봐야 되는지 이 부분 실전 투자에 있어서 전략적인 노하우 차트의 정석을 통해서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실적 시즌입니다. 좋으나 미우나 우리가 또 7월 달에는 어떤 식으로 시장을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매일매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또한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이 6월 막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하신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어제 오늘장에서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이 하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 만큼 어떤 좋은 종목을 잡아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 또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챙겨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시청 가능한 또 링크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고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시간만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워낙에 우리 또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에 걸맞는 종목들을 잘 주세요. 선취물 관점으로 주시기 때문에 과연 어떤 퍼스트 클래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예, 자 오늘 마수거리 해야 될 것 같아요. 7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7월 1일에 말씀드리는 종목 오늘 또 좀 임팩트 있게 두 종목을 들고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이라는 종목이에요. 두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뭐 이게 지주사로 우리가 이 두산을 평가하지는 않죠, 지금. 그죠? 반도체, 소재, 소부장 쪽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그동안의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6월 달 들어서서 그렇게 막 임팩트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임팩트 있지 못했던 이유들은 사실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서 사실은 6월 달에 뭐 드라마틱하게만 올라갔던 상황들은 좀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50만 원까지 찍었던 이 주가가 현재 지금 얼마까지 밀렸냐면 150만 원대까지 밀렸습니다.
그죠? 근데 보시게 되면 60일선을 살짝 이탈을 했다가 이 형광색으로 보이는 게 60일선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게 5일선이고요. 21선, 빨간색이 이제 21선으로 보이실 텐데 이 종목의 과거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항상 5일선과 21선과 61선이 이렇게 모여있는 밀집되는 구간에서 변곡점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과정에서 보게 되면 이 5일선이 이제 막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외인과 기관 쪽에서에 대한 수급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에 대해서 사기가 좀 나는 부담스러워, 난 대형주 좀 사기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역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요 좀 디테일한 얘기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해드릴 거예요. 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170을 제가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2차 목표가는 우리 교육방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내일 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두 번째 종목, 히든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수급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관화 수급. 보이시죠, 여러분들? 금투입니다, 특히. 사실상 금투가 들어오는 물량들은 기관 물량은 아니죠. 거의 뭐 개인 물량이긴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딥하게 보자라고 되면 투신 쪽에서에 대한 물량들이 최근 들어서 6월 마지막 주와 오늘까지 해서 꽤 잘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투신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수급들이 치고 빠지는 걸 엄청 잘해요. 냄새를 잘 맡는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또 길게 가져가는 종목도 없어요. 그 시기에 가장 임팩트 있게 딱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만 딱 피킹을 해가지고 수익을 기가 막히게 챙기는 그런 수급 주체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봤더니 5일선과 21선에 대한 이격이 좁혀진 상태에서 양봉을 출현시켰습니다. 자, 이 종목입니다. 교육방을 통해서 입장을 하시게 되면 종목명과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교육방에서 교육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퍼스트 클래스 종목으로 두상 그리고 히든 종목 들고 오셨는데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은 교육방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방송 끝난 이후에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빠르게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입장 혹은 최영동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입장하셔서 오늘 주시는 히든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일 오전 10시 반에 무료 온라인 방송 진행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해야 될지 뿐만 아니라 실적 시즌에 맞춘 그런 대응 전략 여기다가 히든 종목 그리고 퍼스트 클래스 종목들의 움직임까지도 도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나도 한번 내일 오전 10시 반 무료 온라인 방송까지도 함께 시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